영하 35도의 캐나다 레지나 한 할아버지가 집안에서도 겨울 파카를 입고 계십니다. 50년을 살아온 집인데도 매년 겨울이면 차가운 바닥 때문에 잠을 설치고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며느리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아버님, 한국에서는 할머니들도 맨발로 다니세요.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한국의 온도를 직접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4세 은퇴 소방관 로버트 할아버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손수 지은 집이야.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내 집을 뜯어. 하지만 2주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집에서 맨발로 걸으며 눈물을 흘렸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운 캐나다를 따뜻하게 만든 한 며느리의 효도,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맥레오드입니다. 74세, 캐나다 레지나에 살고 있습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했어요. 이 집은 40년 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아내 메리를 위해서였죠. 메리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나다 겨울은 영하 35도입니다. 집 안도 영하 5도예요. 침대가 차가워서 소파에서 잡니다. 지난 12월, 아들과 한국인 며느리 지수가 왔습니다. 새벽 3시, 지수가 저를 발견했어요. 소파에서 파카를 입고 웅크려 자는 모습을요. 온도계를 쟀습니다. 제 체온 35.2도. 저체온증 직전이에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 온돌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 밑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관을 깔면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니. 제가 설치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지수. 이 집은 내가 40년 전에 손수 지은 집이야. 메리가 임신했을 때 2년 동안 주말마다 나무 하나하나 직접 박았어. 메리가 죽기 전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이 집에서 4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였어. 아버님,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내 집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죄송합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도 난처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말이 맞다는 걸요. 하지만 30년 소방관이 추위 못 이겨서 며느리한테 손 벌린다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챕터 2 50년의 비밀. 그날 밤 데이비드와 지수는 일찍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차갑게 인사했어요.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지수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새벽 4시, 몸이 너무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지고 발도 시렸어요. 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구석에 낡은 담요 3장과 20년 된 신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들고 침실로 올라갔어요. 침대 옆 바닥 틈을 살짝 들어 올리고 그 사이에 담요와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74세 노인이 새벽 4시에 무릎 꿇고 바닥에 뭔가를 밀어넣고 있는 거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 겨울만 더 버티면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겨울은 해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나이를 실감했죠. 지하실로 내려가려다 문득 선반을 쳐다봤습니다. 거기엔 똑같은 담요 뭉치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어떤 건 3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메리가 쓰던 담요도 있었습니다. 메리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담요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대신 바닥에 넣었습니다. 저는 50년간 이 작업을 반복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흘 후 이웃 소방관 동료 토마스가 찾아왔습니다. 토마스는 저보다 한 살 많은 75세로 30년 넘게 같은 소방서에서 일한 친구예요. 로버트, 자네 며느리한테 화냈다며?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다들 알더군요. 토마스, 자네라면 어떻게 했겠어? 며느리가 내 집을 뜯어내겠다는데. 토마스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로버트, 솔직히 말할까?
그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 바닥에 담요 넣어. 지난 15년간 몰래. 아내한테도 비밀이야. 자존심 상하잖아. 75세 소방관이 추위 못 이긴다고 하면.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자네도? 그래. 그리고 로버트. 우리 둘만 그런 게 아니야. 토마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윌리엄한테 물어봤더니 전기장판 4장 겹쳐 쓴다고 했어. 프랭크는 겨울엔 아예 거실에서 자고. 조지는 지난달에 저체온증으로 병원 갔었어. 우리한테 말 안 했지만 제가 아는 소방관 동료 4명이 모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똑같아, 로버트. 평생 남 구하느라 추위 더위 참았지. 그게 자랑이었어. 하지만 이제 토마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할 때 아닐까? 자네 며느리 제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존심 때문에 죽으면 뭐하나? 토마스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건강검진만 한번 받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할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요즘 기침도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다음 날 데이비드와 지수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X-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체온도 여러 번 쟀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맥레오드 씨, 초기 저체온증 증상이 보입니다. 폐에도 염증이 있고요. 계속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데이비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겨울을 이 상태로 넘기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보시거나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수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온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담요를 바닥에 숨기며 살았어요. 50년 동안 추워도 괜찮은 척했고요. 토마스 말이 맞았습니다. 평생 남을 구했으니 이제 저 자신을 구할 차례였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챕터 3 마음을 열다. 3일 후 지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요.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캐나다에 사는 한국 교민들 집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온도를 설치한 집들이었어요. 이분은 엘버타주에 사세요. 영하 40도 지역인데 온돌 깔고 나서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관절염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사진들을 봤습니다. 한 사진에는 할아버지가 맨발로 거실을 걷고 있었어요. 겨울인데도요. 이분은 매니토바에 사세요. 82세인데 혼자 사시거든요. 온돌 깔고 나서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시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캐나다 왔을 때 영어 하나 못했잖아요. 아버님이 매일 같이 산책하면서 영어 가르쳐 주시고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가 기억났어요. 그리고 메리 할머니라면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메리라면 정말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여보, 이제 그만 좀 고집 부려요라고 했겠죠. 얼마나 걸려? 제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2주 정도요. 한국에서 자재 주문하고 시공팀도 이미 연락해뒀어요.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인데 캐나다에도 지사가 있어요. 비용은? 전체 비용이 $8,0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안 돼. 내 돈으로 할 거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은퇴 연금이 있어. 그걸로 충분해.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메리가 좋아했던 거실 벽난로는 절대 건드리지 마. 그건 메리와의 마지막 추억이니까. 약속드려요, 아버님.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상자 5개가 현관 앞에 놓였어요. 은색 필름 같은 것과 파이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공팀이 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2명과 캐나다 현지 업체 직원 3명이었어요. 팀장은 이상훈 씨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맥레오드 씨, 처음 뵙겠습니다. 집이 정말... 와, 이거 직접 지으신 거예요? 40년 전에요. 대단하십니다. 목재 상태도 좋고 구조도 튼튼해요. 이 정도면 온돌 설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상훈 씨가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다만 바닥을 완전히 뜯어내야 해요. 그 과정이 좀 시끄럽고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작하세요. 침실부터 시작할게요.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오전, 침실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톱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바닥이 사라지는 소리였죠. 바닥판이 하나씩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게 뭐지? 캐나다 현지 직원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담요였습니다. 낡고 누런 담요가 바닥 틈에 꽉 차 있었어요. 여기도요. 다른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신문지 뭉치가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 1995년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헌 옷까지도 더 많은 담요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상훈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맥레오드 씨. 이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담요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아버님, 이거. 담요에는 작은 꽃무늬가 있었습니다. 메리가 좋아하던 패턴이었어요. 메리가 생전에 쓰던 담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50년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지수가 작업자들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 담요들. 아버님의 50년이에요. 밖에 나가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로버트? 토마스였습니다. 옆에는 윌리엄, 프랭크, 조지까지 있었어요. 소방관 동료 4명이 모두 온 겁니다. 자네 집에서 공사한다길래 궁금해서 왔어.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바닥이 완전히 뜯겨 있었고 그 밑에서 나온 담요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윌리엄이 담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자네가? 50년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몰래 넣었어. 매년 겨울마다. 조지가 담요를 만져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로버트. 우리 모두 알았어야 했는데. 프랭크가 바닥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네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상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제 친구들입니다. 다들 은퇴 소방관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보시다시피 바닥 밑에 단열재 대신 담요들이 가득했어요. 50년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가 이상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온돌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공기 난방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특히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난방비도 3,050% 절약됩니다. 윌리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네. 그리고 바닥이 따뜻하니까 관절염에도 좋고요. 저희 고객 중에 80대 할머니 분이 계신데 온돌 깔고 나서 20년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로버트, 비용이 얼마나 들어? $8,000 정도.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집에 무슨 일이야?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공사 소리가 커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옆집 제프, 앞집 수잔, 뒷집 마이클까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난방 시스템 설치하고 있어요. 지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하는데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진다고? 수잔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프, 우리 집도 겨울만 되면 얼어 죽겠는데 말이야. 제프가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 물론이죠. 이상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 7명과 소방관 동료 4명까지 11명이 침실 공사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은색 필름이 전기 온돌 필름이에요. 여기에 전기가 흐르면 열이 나는 겁니다. 이상훈 씨가 필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 위에 바닥재를 깔면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죠. 신기하네. 이웃들이 감탄했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나도 견적 좀 받아볼까 해. 우리 집도 정말 추워서. 나도. 윌리엄도 거들었습니다. 전기장판 4장 깔아도 부족해. 이거 하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프랭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관심 있어. 거실에서 자는 것도 이제 한계야. 지수가 웃으며 이상훈 씨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여기 견적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 좋습니다. 명함 드릴게요.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훈 씨가 명함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명함이 5장이나 나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제가 50년간 숨겨왔던 고통을 이웃들도 다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공사가 끝나고 작업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저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한국찌개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던데요? 그러게. 나만 추운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용기 내주셔서 다른 분들도 용기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수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5생의 첫 따뜻한 밤.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이상훈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맥레오드 씨, 완성됐습니다. 이제 난방 테스트를 해볼게요. 새로 깔린 나무 바닥이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벽도 새로 칠했고 집 전체가 새 집처럼 느껴졌어요. 온도 조절기는 여기 있고요. 다이얼을 돌리면 원하는 온도로 맞출 수 있어요. 이상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지수가 제 손을 잡고 함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 한번 만져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10분이 더 지나자 온기가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벗었어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겨울에 맨발로 집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온기가 다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지수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50년.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씨와 작업자들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두꺼운 파카도 겹쳐 신은 양말도 필요 없었어요. 얇은 잠옷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메리, 우리 집이 드디어 따뜻해졌어.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겪던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도 침실도 부엌도 모두 따뜻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영하 32도였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토마스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어젯밤 어땠어? 토마스. 저는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잤어. 토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어제 견적 받았어. 다음 주에 우리 집도 공사 시작해. 정말? 윌리엄이랑 프랭크도 신청했어. 우리 모두 자네 덕분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챕터 6 마을의 변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토마스 집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윌리엄, 프랭크, 조지 집이었어요. 소방관 동료 4명 모두 온도를 깔았습니다. 이웃 제프도 수잔도 마이클도 차례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제 집에 모였습니다. 소방관 동료 4명과 이웃 3명, 그리고 저까지 8명이었어요. 모두 맨발로 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신기하네. 정말 따뜻해. 제프가 감탄했습니다. 지수가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전골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젓가락질에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렀지만 웃으며 함께 먹었습니다. 로버트, 자네 덕분이야.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50년간 숨기고 살았잖아. 자네가 용기 내줘서 우리도 바꿀 수 있었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꾼 건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3개월 후 마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난방이 바꾼 레지나 마을 마이너스 12가구가 온돌 설치.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맥레오드 씨, 어떻게 온돌을 알게 되셨나요? 한국인 며느리 덕분입니다. 한국. 저는 지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맥레오드 씨, 폐 염증이 사라졌어요. 체온도 정상이고 혈압도 좋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뭐 하신 거예요? 3개월 전만 해도 위험했는데.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메리가 심었던 튤립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10년 만에 정원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님! 데이비드와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모. 3살짜리 손녀 에밀리였습니다. 작년에 태어났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엔 너무 추워서 손녀를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었는데. 에밀리, 할아버지 집이 이제 따뜻해졌단다. 따뜻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제 따뜻한 집에서 살아.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번 여름에 한국 가실래요? 제 부모님이 꼭 뵙고 싶어 하세요. 한국? 네. 온돌의 나라요. 아버님이 온돌 덕분에 건강해지셨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며느리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구나. 그날 밤 따뜻한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계획하고 손녀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모두 따뜻한 집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수 덕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제라고 소리쳤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지수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 서울에 있습니다. 지수 부모님 댁이에요. 바닥이 따뜻합니다. 제 집처럼요.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지수 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줍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요. 건배.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로버트 씨, 캐나다는 지금 여름이죠? 네, 하지만 제 집은 사계절 따뜻합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바닥 따뜻해요. 그래, 에밀리. 이게 바로 온돌이란다.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74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메리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집이 드디어 따뜻해졌어요. 네. 뭐 하신 거예요? 3개월 전만 해도 위험했는데.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메리가 심었던 튤립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10년 만에 정원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님, 데이비드와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모, 이모. 3살짜리 손녀 에밀리였습니다. 작년에 태어났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엔 너무 추워서 손녀를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었는데. 에밀리, 할아버지 집이 이제 따뜻해졌단다. 따뜻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제 따뜻한 집에서 살아.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번 여름에 한국 가실래요? 제 부모님이 꼭 뵙고 싶어 하세요. 한국? 네. 온돌의 나라요. 아버님이 온돌 덕분에 건강해지셨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며느리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구나. 그날 밤 따뜻한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계획하고 손녀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모두 따뜻한 집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수 덕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제라고 소리쳤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지수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 서울에 있습니다. 지수 부모님 댁이에요. 바닥이 따뜻합니다. 제 집처럼요.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지수 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줍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요. 건배.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로버트 씨, 캐나다는 지금 여름이죠? 네, 하지만 제 집은 사계절 따뜻합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바닥 따뜻해요. 그래, 에밀리. 이게 바로 온돌이란다.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74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메리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집이 드디어 따뜻해졌어요.